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심장혈관외과 파트를 맡고 있는 지현근입니다. 관상동맥이란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말합니다. 일단 먼저 심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심장은 우리 몸에 전신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이런 심장도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 공급이 필요한데 그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것이 관상동맥입니다. 이러한 관상동맥에 병이 생긴 걸 이제 통틀어 말하는 건데요. 소아에서도 이런 관상동맥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천성 기형이라든가 아니면 수족구병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가와사키 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관상동맥 염증이나 기형이 있어서 소아에도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성인에게 발생하는 동맥경화로 인한 질환을 관상동맥 질환으로 일컫게 됩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종류는 이제 일단 허혈성 심근병증이라는 아주 심각한 단계의 병이 있을 수가 있고 급성 심근경색 아니면 만성 심근경색, 그다음에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심근 내막 파열이라든가 아니면 심장 파열, 그리고 급성 승모판막 폐쇄 부종 같은 것도 이런 관상동맥 질환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중요한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 차례인 것 같은데, 혈관이라는 것이 하는 일은 도로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제 피를 보내주는 게 혈관인데, 만약에 도로가 갑자기 침수가 되거나 아니면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도로의 기능을 잃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관상동맥에 있는 혈관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심장으로 가는 피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상동맥 질환을 빨리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제 동맥경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동맥경화는 뭐 관상동맥뿐이 아니라 모든 혈관에 다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의 전신에 다 생길 수가 있어서 모든 과 의사들이 다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들 수가 있겠고요. 흡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 비만 이런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가족력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그런 고지혈증을 타고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동맥경화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은 이제 동맥경화라는 병 자체가 나이와 굉장히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관상동맥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협심증으로 나타납니다. 협심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심장이 쪼이는 듯한 느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협심증 환자들은 관상동맥 질환이 있기 마련이겠죠. 하지만 모든 협심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관상동맥 질환은 아닙니다. 일단 협심증 증상, 가슴이 조이는 듯 하거나 아니면 가슴에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압박감을 느낀다든가,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가슴이 쓰라리다든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특이적인 증상이지만은 치통이 심하거나 목으로 가는 통증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방사통이라고 해서 심장의 통증이 왼쪽 팔로 이렇게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팔이나 어깨가 아프지? 이런 분들이 검사를 했을 때 관상동맥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관상동맥에 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내가 고혈압이 평소에 없다고 해도 가족력이나 이러한 이유로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 같은 것은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1차적으로 혈액검사나 심전도를 찍고 관상동맥 질환이 상당히 의심하는 소견이 있다고 보이면 관상동맥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CT는 굉장히 특이적이어서 거의 90%의 진단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CT를 찍어서 관상동맥의 병이 심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제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되죠. 정밀 검사로는 이제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보는 심장 초음파 검사와 병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를 보는 관상동맥 조영술 두 가지를 시행하게 되고요. 심장 기능이 많이 상하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심장 MRI를 찍어서 심장 근육의 손상이 회복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검사까지도 시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보면 팔에 이제 체열을 하기 위해서 고무줄을 묶는 게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팔이 막 저려오고 한참 묶은 채로 사용두면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이게 6시간이 지나가면 근육은 손상을 영구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피가 다시 가게 되면 회복이 되면서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서 차츰 회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심장 근육도 완전히 피가 다 가지 않게 돼서 심근경색이 온 경우라면 회복이 되지 않겠지만 기능만 잃은 경우라면 피가 가기 시작하면 다시 심장 근육이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이제 흉부외과에서 하는 수술인데 역사가 이제 한 55년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과에서 하는 중재 시술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고 불렸다가 후에는 이제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점점 더 성적이 좋아지고 있고 거의 심장 수술의 한 70%가 이제는 심장 중재 시술로 변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증상이 초기이거나 아니면 병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스텐트만 삽입해도 건강한 심장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맥경화가 너무 광범위하고 동맥경화가 생긴 부위가 굉장히 좋지 않은 부위가 있습니다. 심장의 혈관이 갈라지는 부위는 갈라지는 부위 한쪽에 스텐트를 넣을 경우에 다른 갈라지는 쪽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위,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관상동맥으로 나온 첫 부위에서는 그 좌주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에 시술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심장 중재 시술보다는 심장 수술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이 적응이 되겠죠. 심장 수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인공심폐기라는 기계입니다. 인공심폐기라는 기관은 심장과 폐의 일을 대신해서 우리 몸의 심장이 일을 하지 않아도 수술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이런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장치를 사용해서 수술한 게 이제 전통적인 심장 수술이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심장을 보조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심장을 세우지 않고 수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장을 세움으로써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되어서 다른 심장 수술보다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 조금 더 안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아주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은 온 펌프를 돌리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펌프를 돌리지 않고 오프 펌프, 이제 그 두 가지 차이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제 펌프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좀 단축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심폐기라는 그 펌프를 돌림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인 합병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서양보다 우리나라나 일본이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기술 난이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상동맥이라는 굵기가 이제 1에서 2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일본이나 중국은 오프 펌프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서 거의 한 50에서 70%가 다 오프 펌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느냐가 아니라 환자분에게 이것이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서 하는 겁니다. 인공심폐기 장치를 이렇게 대동맥과 우심방에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대동맥에 동맥경화가 심한 환자분들은 죽상종이 떨어져 나가면서 뇌졸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그 죽상종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가능한 한 오프 펌프를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오프 펌프를 하는 병원인데 무리하게 펌프를 안 돌리고 시동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거나 출혈이 많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펌프를 돌려서 환자를 살려야 되는데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조건을 잘 만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선호할 수는 있지만 어떤 방법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환자분의 개개인의 상태에 딱 맞게 결정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55년이나 돼서 사실 이제 거의 발전할 만큼 발전했죠.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연구가 개발되면서 과거에 수술했던 것 중에 어떤 게 더 결과가 좋은지, 어떤 건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회로 쓰는 혈관은 이제 속가슴동맥이라는 건데요. 이제 혈관이 모자란 경우에는 옛날에는 복제정맥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맥이 비추듯이 다리에도 비추는 정맥이 살짝 있는데 아무래도 정맥이다 보니까 동맥과는 조금 안에 생긴 모양이나 기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에 있는 요골동맥이라고 그래서 요골동맥을 이제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최신 경향은 그런 혈관을 어떤 걸 쓰느냐 말고 최소 침습 수술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쪽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 건드리면 심장마비나 심실세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 침습 수술은 널리 안 하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그런 최소 침습 수술이 과거보다 조금 안전해진 면이 있어서 최소 침습 수술 쪽도 지금 최근 들어 이제 활발히 진행되고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이 생겼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수술이라고 해서 최소 침습 수술과 심장 중재 시술을 합친 개념의 새로운 치료 방법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다혈관성 질환인 경우에 속가슴동맥은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최소 침습 수술로 해서 환자분에게 고통이 덜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슴을 째지 않고 중재 시술로 해서 심장 혈관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쪽을 하는 연구가 또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질환이 있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반드시 위험 요소가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해서 약을 잘 먹고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는데 담배를 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뭐 전자담배든 뭐 그냥 연기가 나는 담배도 마찬가지인데 담배를 피는 분들이 특히 동맥경화가 잘 생기는 이유는 동맥 안에 있는 내피세포를 담배에 있는 물질이 다 망가뜨립니다. 거기에 당뇨가 있고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노폐물이 금방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담배 반드시 끊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만이 있으신 분, 특히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을 빼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운동이죠. 우리 근력도 좋아지고 심폐 능력도 향상이 되고 처음 운동할 때 나에게 맞는 운동을 잘 찾는 게 중요하고 그걸 찾는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걸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조기에 치료돼서 협심증도 없어지고 잘 생활하시는 분도 있지만 발견이 늦거나 아니면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허혈성 심근병 쪽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심근이 일부 살아있는 것을 MRI를 통해서 밝힐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관상동맥 우회술이 위험하지만 잘만 되면 그런 환자분들이 심근이 회복이 되면서 심장 이식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심근병증의 치료에 있어서 관상동맥 우회술의 그런 역할을 조금 더 이제 깊게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 심근병증 환자분들이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분보다는 심장 이식 공여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분야는 이종 이식이라고 해서 형질 전환돼지라고 해서 이제 돼지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돼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작년 초에 직접 환자에게 그거를 적용한 예도 있었는데요. 환자가 뭐 오래 살진 못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형질 전환 돼지를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이 앞서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저희가 이제 쭉 시작을 했었는데 형질 전환 돼지를 이용한 그런 실험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셋업이 되면 원숭이 심장을 떼고 형질 전환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목표는 한 5년 정도 잡고 있고 정부 그 연구 기금을 받아서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죠. 제가 작년부터 관상동맥 학회 이사장으로서 이제 관상동맥 학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는 1990년대 관상동맥 우회술 숫자가 저희가 알고 있는 맹장 수술 숫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흔하게 시행됐던 수술이고 1990년대 미국보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심장 수술의 성적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꼭 난 수술은 절대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하트팀이라고 해서 심장내과 의사와 저희 흉부외과 의사가 항상 상의해서 이 환자분께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결정해서 같이 상의 드리고 설명드리고 해서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환자분들이 너무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몰려오세요. 관상동맥 우회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2008년부터 질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 우회술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사업인데
물론 1차를 발표할 때는 10군데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상 병원이 77개의 기관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2022년에 발표에 의하면 전체 88개의 기관 중에서 77개 기관이 1등급입니다. 그만큼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잘 받고 건강한 심장, 건강한 생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